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요, 80대 초반의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몸이 좀 많이 마른 편이고 피부가 흰 편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주 부지런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를 못하고 꼭 일을 해야지 이제 속이 편한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체력은 딸리는데도 아주 무리를 하고 사시는데 이분이 감기가 드신 지 2년이 되셨대요. 예, 그래서 이제 2년이 되셨는데도 이게 약 먹을 때는 조금 덜 하시다가 또 이제 속이 불편하니까 약을 계속 못 드셔요. 그래서 이제 감기약을 끊으면 얼마 후에 또 다시 기침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기침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기침할 때 소변이 조금 새요. 예, 여자분들 이제 그런 분들 많으신데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기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변이 조금 새고 또 소변이 마려우면 빨리 가야지 안 그러면은 소변이 그냥 흘러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고생을 또 많이 하시는데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이제 그 수술을 하시자, 요실금 수술을 하시자 했는데 이분은 소화기가 워낙 안 좋으시기 때문에 약을 오래 잡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술하면은 또 항생제 드셔야죠, 소염제 드셔야죠. 이분은 그게 걱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수술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기침을 오래 하시고 또 숨도 차고 기침할 때 진땀을 흘리고 그러시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천식약을 드시게 하고 그다음에 또 흡입기를 쓰시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거기다가 요실금 수술까지 하면 더 힘드시잖아요. 예, 우리가 그 이제 소변이 자기가 의지하는 뜻하고 어긋나게 나도 모르게 소변이 나오는 증상이 요실금이잖아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요실금이 있을 때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체력이 많이 떨어질 때 그런 방광의 괄약근이 꽉 조여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방광 기능이 약해지면서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한다든지 크게 웃는다든지 빨리 걷는다든지 이럴 때 소변이 찔끔 새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경우에 그 수술을 해서 이걸 조금 조여준다고 해도 괄약근이 힘이 생기진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진맥을 잘 해서 체력을 보충하고 그러면 이제 방광에 힘이 생겨서 괄약근이 꽉 조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소변 새는 증상이 없어지는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보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수술 후에 한의학적인 치료를 해서 그 기능을 좋게 해주고 보완을 해줄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침을 워낙 많이 하시는데 살이 좀 많이 말라 있으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체력이 굉장히 딸리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소화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침을 하더라도 꼭 감기나 호흡기만 안 좋아서 기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을 세밀하게 분류를 해요.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기침을 하는 원인이 소화기가 안 좋아도 기침을 할 수가 있고 또 담 기능이 허해도 기침을 할 수 있고요. 오장육부 기능이 좋지 않아도 그 기능에 따라서 약해진 장부에 따라서 기침하는 양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을 볼 때도 아주 세심하게 세밀하게 분류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기침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기침하는 때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많이 한다든지 또 오전에, 오후에, 밤에 이것도 이제 원인을 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상당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냥 기침을 한다고 무조건 감기다 이런 기침약을 먹을 때에는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진맥을 제가 찬찬히 해드렸더니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안 좋고 체력이 많이 딸려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그게 원인이니까 체력을 보충해드리고 소화기를 좋게 해드리고 이런 치료를 해드렸더니 차츰 이제 기침하는 게 줄어드시고 음식을 좀 잘 드실 수 있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요실금 증상까지 좋아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조건 기침을 오래 하거나 뭐 진땀 흘리거나 숨이 차다고 천신약 드셔봐야 치료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침을 할 때도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원인을 세심하게 따진다고 했는데 천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식도 무조건 호흡기가 안 좋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기침처럼 원인이 다양하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리고 이제 감기가 들어도 체질에 따라서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 보면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의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감기가 들어도 열이 많이 나거나 편도가 붓거나 이제 고열이 나죠. 그래서 심하면 경련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열경기를 하기도 해요. 예, 그러면서 콧물이 생겨도 탁하고 누런 콧물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이 잘 붓거나 이런 증상이 오면서 그 숨쉬기가 힘들고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또 심하면 코피도 나게 되고 예, 이렇게 증상이 와요. 반면에 몸이 찬 체질의 분들이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와도 열이 나도 고열이 나지 않아요. 이제 약간 미열이 난다든지 또는 이제 콧물이 나도 맑은 콧물이 흐르거나 또 코가 막혀도 심하게 막히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주로 기침을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도 감기가 들었을 때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치료하는 방법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그 기침을 하거나 천식이 있거나 또는 감기가 들었을 때 그 원인을 세심하게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드리면 치료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